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 하는 부분을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근황. 뭔가 상대방은 자신이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다.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고, 나는 요즘에 굉장히 사람도 많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좀 이러한 부분을 많이 알리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고 싶은 모습? 내가 혹시나 여러분이 자기가 좀 잘 못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봐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한테 잘난 척의 의미로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너 없이도 잘 살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너가 걱정할 만큼은 아니다. 나는 요즘에 나 스스로 굉장히 발전도 많이 했고, 주변에서 나를 찾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내가 요즘에는 리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좀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주변에 아무리 경쟁자가 많아도 그 경쟁을 다 뚫고 내가 주인공이 된 그런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당당하고 약간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모습을 자랑? 근데 약간 근데 이게 약간 여러분에게 얄밉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꼭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마음 자체는 좀 강하신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에 대한 감정은 현재 이래 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에 대한 감정이 현재 이래 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 여러분에게 감정을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 나는 너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너가 계속 신경 쓰이고 너를 염탐하게 되고 너가 계속 궁금하고 너가 혹시나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나보다 누군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까 봐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너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 이런 관계에서 그리고 이런 너에게 언제 다가갈지 언제 다가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내가 너한테 잠수를 타고 있다면 이 잠수가 그냥 의미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언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나는 그 하나하나를 다 고민하고 생각하느라 잠수를 타는 거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건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뭔가 상대방은 뭔가 자신의 어떤 상황 같은 거에서도 이게 인간관계나 자신의 일이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사람들마다 내가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잘 되어야 그다음 것을 신경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자신의 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잘 풀리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인 인간관계로 넘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까지 나 또한 기다리고 있는 거다. 내가 더 지금보다 더 괜찮아지고 내가 확실하게 만족을 하게 되면 나는 그때 너를 목표로 하고 너에게 다가갈 것이다. 좀 이러한 상대방만의 나만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여기서 이유가 보여지긴 했지만 상대방은 왜 여러분을 꾸준히 염탐하고 궁금해하고 여러분을 다음 목표로 잡아두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볼게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다음 목표인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랑 관계가 좋았던 때가 굉장히 아득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좋아하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까지 같이 그렸던 관계인데, 이렇게 순식간에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굉장히 화목했고, 정말 완성된 관계였고, 평안했고, 우리가 정말
다른 부분이 부족해도 감정적인 부분만큼은 정말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했던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그랬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야. 나는 이게 용납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여러분에게 약간의 배신 같은 감정도 느끼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내가 정말 배신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배신과 관련된 행동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닐지더라도 상대방은 예를 들어 나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하자는 통보 또는 우리가 갑자기 관계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1번은 나 없이도 너무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내가 1번에게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나 없이도 저렇게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약간 이런 게 상대방에겐 좀 많이 놀라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마음이 가장 컸고 이제 뭐 실망이라든지 절망감이라든지 충격적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화목한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화목한 건지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의심 또한 많이 했었던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의 근황이나 적어도 상대방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나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괜찮아지면 나는 너랑 다시 이어질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약간은 보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당분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계획은 무엇인지 볼게요. 한 달 정도의 상대방의 이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계획. 뭔가 상대방의 어떤 이 계획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컴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은 뭔가 화려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에게 권한도 없어서 내가 상당히 좀 약간 이렇게 위축되고 1번에게 당당하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조만간 정말 화려하고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1번에게 나는 컴백을 하겠다.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좀 이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여러분을 향한 온갖 감정과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도 상대방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상대방도 마찬가지인데 그중에 이게 가장 진하다. 이 문장만큼은 뭔가 궁서체?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상대방의 다짐과 계획은 나는 1번에게 어떻게 해서든 다시 내가 컴백하는 거.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만큼은 나는 무조건 그렇게 할 거야. 이 마음만큼은 진짜 강하신.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아무리 답이 없고 아무리 막 진짜 교류가 안 된 지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넘었고 그래도 상대방은 어쨌든 그냥 미래와 과거, 현재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1번에게 다시 좀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컴백을 한다는 거 확정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달간을 봤지만 당분간을 봤지만 이 당분간 동안도 다른 생각이나 의심이나 속마음, 감정은 바뀔 수 있어도 이 계획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가 나 그리고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볼게요. 너가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상대방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가 지금 이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힘든 걸 다 떠나서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고 너는 나만 기다리고 있고 나는 또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내가 이 관계에서 소홀하게 하니까 너는 그냥 지루함과 인내심과 답답함밖에 못 느끼고 있을 거야 지금은. 나도 그거를 이해를 해. 근데 나도 너랑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솔직히 나도 어렵다고는 생각 안 해. 그냥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 거고 답장을 하면 되는 거고 얼굴이야 한번 보면 되는 건데 나 또한 뭔가 나의 그런 사소한 행동이 우리 관계에 어떠한 피해를 끼치거나 좀 심한 자극이 될까 봐 나도 조심하는 거야. 근데 나는 단 한 가지는 정해져 있어. 나는 어차피 너에게 다시 다가갈 거야. 너랑 어떻게 해서든 단둘이 얼굴을 보고 뭐 술 한 잔을 하든 커피 한 잔을 하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100%잘 알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답도 없이 기다리고 그냥 답답하고 지루함과 인내심을 가지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도 알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아, 내가 그냥 지금 좀 나의 상황이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도 답변이라도 할까? 그냥 무작정 얼굴을 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상대방은 뭔가 자신이 완벽해졌을 때, 진짜 자유로울 때, 내가 정말 다른 걱정거리가 아예 없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습이고요. 이제 시점마다 다르겠지만 조만간에 어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에서 7월이 가까운 시점에 계신다면 어쩌면 상대방이 7월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에게 하지 못했었던 말. 사실 상대방은 여러분과 지금 최근에 관계가 어떻게 됐든 진짜 누가 정말 설령 어떤 나쁜 행동이나 못된 행동이나 배신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절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조금은 약간 모진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은 그냥 일방적으로 '아 1번이 이런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이었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1번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 못했던 거는 일단 여러분은 모르는 상대방의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여러분과 상대방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아픈 사연까지 공유를 했었어도 여러분이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진짜 몰랐다? 정말 심한 상대방의 모든 아픔과 고통 중에 가장 심했던 거는 여러분이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여러분 또한 자신을 그리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떤 열정이나 감정이 그 전보다 어떤 초심보다는 꺼질 순 있어도 그래도 너와 내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너가 나를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뭔가 상대방은 뭐가 됐든 그때 당시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하지만 무조건 충동적으로 출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의 관계가 됐든 아니면은 여러분을 두고 떠나는 길이 됐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불안함이나 뭔가 이렇게 확실한 거는 없지만 그냥 '나는 이걸 해야 되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고 그냥 여러분과의 어떤 그 좋았던 때를 계속해서 회상하면서 지금도 지내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과의 그 추억에 대한 향수가 있고 미련도 있고 집착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상대방의 그 감정의 결론 뭐냐, 뭔가 이 상대방의 순도 100%의 감정은 결론적으로 뭐냐라고 한다면 상당히 조건이 없는 감정이에요. 원래 상대방이 조건을 좀 많이 두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볼 때 나는 꼭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만, 나는 나에게 돈이 돼야지만 움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만큼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조건도 아무것도 재고 따지지 않은 그런 인간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사실 나는 앞으로 너와 행복하고 싶어.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난 무조건 출발해 보려고. 그냥 너와의 관계를 무작정 시작해 보려고. 우리가 서로를 믿고 다른 어떤 조건 없는 그런 감정들만 공존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지 않을까? 좀 이런 약간 여러분과의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좀 언급하고 싶지 않았나. 근데 상대방은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거를 진짜 말로 뱉으면 정말 불안해질까 봐 여러분에게 말을 못하고 그냥 출발을 하셨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상대방도 상대방 나름대로 어떤 걱정이라든지 정말 이 관계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종착점까지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이나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셨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일단 여러분은
이 리딩을 다 들으셔도 이 상대방의 솔직한 마음이 잘 안 믿겨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관계에 대한 어떤 피해망상, 걱정, 부정적인 생각, 나는 이 관계를 다시 일으키고 싶지 않다. 어떤 열정과 안정과 의욕과 그런 것들이 전부 무너지는 감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카드가 어쨌든 제3자라는 전제하에 이 관계를 정리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관계는 전혀 아니래요.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했었던, 어떤 일이 있었던,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상대방을 붙들고 막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관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너무 의식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이 관계가 여러분에겐 좀 의미 없었던 것 같다. 그냥 속상하다. 슬프다. 내가 이 사람이랑 그렇게 지냈던 거를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좀 후회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여러분의 마음이 정반대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계속 잘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다시 도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모르겠어. 물론 너가 신경 쓰이는 건 맞지만 그냥 신경 쓰인다 딱 그 정도까지야. 나는 이 관계를 더 이상 깊게 지금보다 더 얽히고 설키고 싶지 않아. 여러분의 마음은 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카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가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든 어떤 피해망상과 진짜 막 안 좋은 생각이 들든 나는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권과 칼자루를 쥐어지는 느낌이 있고,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은 적당한 밸런스에서 알맞게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이랑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근데 놔주기는 좀 그래서 가벼운 관계는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관계에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상대방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이나 고민 상담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것, 카드는 그것을 가장 추천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 하는 부분을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나는 이렇게 지낸다. 일단 상대방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켰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일부러 잠수를 탄 거고, 잠수를 탔기 때문에 내가 외로워졌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싫고, 그냥 다 눈 감고 모른 척 하고 싶고, 막 그런 걸 압니다. 근데 이 상대방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대방이 요즘 잘 돼가고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걸로 안다라고 하신다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자신의 좀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능성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날 만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뭔가 아무리 못해도 상대방에게 약간의 기류가 있는 이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최근에 자신과 잘 맞는 사람, 자신과 누군가에게 좀 소개를 받았다라거나 그러한 이성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사람을 상대방이 막 정말 이성을 물색해서 막 찾아다니고 그랬다라기보다는 약간 진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그러한 관계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에게 너에 대한 감정은 현재 이래 하는 부분 볼게요. 너에 대한 감정은 현재 이런 상태야. 상대방은 여러분에게는 지금 상당히 약간 뭔가 느낌이 표리부동한 느낌. 별로 이렇게 미덕이 없는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 여러분도 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분명히 상대방에게 여러분과 비슷한 관계인 이성이 있을 가능성도 여기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대방 말투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 라던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둬야겠다 이런 게 없어. 그냥 너무 불안하고 이 관계의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이 떠올리게 되고 그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근데 내가 다른 이성이 있다면 그 사람과 너 둘 다 나는 내 손에서 놓치고 싶지는 않아. 그냥 나는 지금 그런 상태야. 이런 마음으로 보여져요. 어떤 감정에 많이 동요가 되어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자기가 약간 뭔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긴 한데 잡긴 잡았는데 이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음. 약간 이런 느낌? 상대방이 지금 다른 이성과 잘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은 묘하게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느끼었던 그런 어떤 감정이나 말투 행동을 그 관계에서 똑같이 느끼지 못할 거란 말이죠. 사람이 다르니까. 상대방은 약간 거기서 일단 나도 외롭고 힘들고 그래 겸사겸사 만나자 해서 만나긴 했는데 그렇게 기쁘진 않다. 약간 불안정한 로맨스인 것 같다. 잠깐의 행복인 것 같다. 이런 감정을 좀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사실상 나는 잘 모르겠어. 일단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내가 한번 생각하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좀 미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지만 상대방이 요즘 느끼고 있는 감정에서는 그런 좀 애매한 아쉬운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신이 선택한 길과 방향에서 왜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좀 뻔하고 명확한 정답이기도 한데 여러분과의 재회를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땡겨오고 있으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좀 뻘하게 나오긴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잠깐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왜 불안정한 로맨스라고 생각하냐? 너가 만나놓고를 보면 재회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번한테 연락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번한테 언제 다가갈지 나 타이밍 재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뻘하고 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거면 여러분 시점에서도 근데 왜 안 다가와? 다가오고 싶으면 다가와. 이러실 수 있는데 상대방은 또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은 것도 받은 거고 내가 자처해서 2번을 약간 떠난 느낌인데 내가 2번에게 지금 등 돌린 느낌? 외면 회피를 한 느낌인데 갑자기 나의 급발진으로 나의 욱하는 마음이 든다고 2번한테 연락하면 또 그것도 웃기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 같고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도 조금 진정이 된 게 눈에 보일 때 나는 다가가야겠다. 내가 좀 천천히 생각하자. 나의 마음은 급하지만 내가 그럴수록 좀 결단력 부족하게 행동하면 나의 흑역사로 끝날 수 있다. 약간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당분간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는 부분 볼게요. 상대방은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음. 상대방은 의외로 겉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상대방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긍정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상대방 말투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생각보다 마음을 좀 강하게 먹었어. 어떤 마음을 강하게 먹었냐면 어떻게 해서든 너랑 정말 단둘이 행복했던 시간, 너랑 단둘이 정말 조건 없는 그런 기분 좋은 인간관계였던 그 순수한 관계로 나는 되돌릴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를 해놨어. 근데 지금 나는 나의 상황과 그리고 나의 어떤 눈치? 솔직히 나도 자존심이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너에게 못할 뿐이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 너랑 다시 좋았던 때로 되돌릴 거고, 삼각관계가 있다고 해도 나는 너랑 일단 이어질 거야. 다른 이성이 나에게 있다고 해도 어쨌든 나한테는 너가 조금 더 우선순위인 것 같으니까 너를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이런 말투예요. 말투도 좀 이런 말투고 뉘앙스도 이런 뉘앙스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약간 약간 신경질 나 있는 상태인데 확신과 다짐은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가 나와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 볼게요. 너가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꿈이 좀 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바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과의 관계에 심히 집착했으면 좋겠고 내 생각만 했으면 좋겠고 나로 인해 충격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네가 나를 떠났지만 떠난 상태에서도 나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애증의 관계에서 느낄 만한 감정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너도 나를, 정말 너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상당히 강하신 상태이고, 내가 충격을 받았던 만큼 너도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사람 너무 무서운데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정도의 아주 악의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너무 좋아하는 관계에서 생길 만한 어떤 약간 질투 비스무리한 감정 같아요. 나만 당할 수 없지, 너도 당해봐. 라는 느낌? 근데 그 이제 그 난이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딱 그런 느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관계를 그리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너가 이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지 못했었던 말 무엇인지 볼게요. 그때 당시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지 못했던 말. 상대방은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원래 상대방의 성향이 약간 조심스러워요. 처음부터 한 발자국 절대 안 가고 남들이 먼저 나가야 그래야지 좀 반발자국 가는 사람? 뭔가 한 템포 일부러 의식해서 느리게 가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그때 당시 여러분에게 하지 못했던 말은 사실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 의심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의심이 많은 상태인데 또 너랑은 너무 이어지고 싶고 너랑 그만하고 싶지는 않고 막 그런 상태였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실 나는 너가 굉장히 의심된다. 그러나 너랑 어떻게 해서든 너랑 설령 연인 관계가 안 되면 나는 친구 관계로라도 지내고 싶다라는 나의 확신, 나의 좀 날카로운 다짐, 이런 것들을 너에게 말을 못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약간 그 관계에 있어서 나는 그때 뭔가 실망, 절망,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열정적이게 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일방적으로 질려서 뭔가 어떤 부분 때문에 실망을 해서라기보다는 이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앞뒀다거나 이런 시기에 정말 노홍철 같은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 좀 무기력해지고 하루하루 기분이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도 좀 그랬을 상황일 수도 있다. 여러분을 향한 감정과는 별개로 나의 일이 잘 안 되거나 내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너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그렇게 열정과 의욕이 나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나의 다짐에 비해서 행동력 같은 것도 조금 애매했고 좀 너가 느끼기에도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확신을 안 준다, 갈팡질팡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어. 좀 이런 자신을 자책하고 나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여러분에게 그때 당시에 하지 못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을 볼게요. 앞으로의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앞으로의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자, 여러분도 뭔가 상대방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조금 무서웠던 것도 있어요. 약간 여러분을 자신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 행동과 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은 상대방 쪽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냥 애매하게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쪽에서 먼저 노력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갈 필요는 딱히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나도 다가가고 싶어. 나도 답답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먼저 말을 걸 때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좀 나는 요양한다. 나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 받았던 요소들을 조금 잊으면서 모험심을 가지고 잠깐 나만의 여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사람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목 빠지게 언제 막 약간 이런 뉘앙스로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을 기다리세요는 여러분의 일상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약간 빼놓는 거, 그러니까 보류, 임시 저장, 이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니곤 있지만 나의 주체는 다른 거, 나의 주가 되는 거는 나. 이게 정말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아무리 답답해도 지금 여러분은 이 사람도 이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약간 주제 별개로 제가 조언을 드리면 요즘 여러분은 좀 휴식을 해야 되는 상황. 여러분이 하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벅차고 여러분이 새롭게 좀 즐겁게 시작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경 쓴다? 그거는 조금 시간 낭비, 감정 소모, 약간 임시 저장, 보류해 두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나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어 하는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하는 근황 무엇인지 볼게요.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다. 상대방은 최근에 뭘 하고 계시든 약간 하고 있는 일이나 자신의 일상 자체가 뭔가 요즘 시기가 굉장히 인생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약간 자신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뭔가에 엮인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느낌? 그러니까 뭐 여가 시간, 취미 생활 이런 거는 찾아볼 수도 없고 진짜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신 상태로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상대방도 굉장히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의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제가 상대방의 말투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나는 나답게 살고 있고 너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살고 있고, 뭐 너가 나한테만 그 사람이 차가웠고 다른 데 가서 친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나는 굉장히 나답고 차갑고 이성적이고 늘 무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어. 좀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 상대방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에 대한 감정은 현재 이래 하는 부분 볼게요. 나 너에 대한 감정 현재 이래. 상대방 말투로 역시 말씀을 드리자면 너는 어차피 나 없이도 잘 사는 애잖아. 아무리 그래 뭐 너가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보고 싶을 수 있지만 너는 그때 잠깐이잖아. 난 그걸 알거든. 너는 똑똑한 애이기 때문에 외로움이란 감정에 너가 잠식되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늘 너를 생각하면 나도 너무 힘들 때, 외로울 때 네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워하는 거, 그리고 너가 힘들고 외로워하는 거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감정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물론 너나 나나 비슷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만나서 단둘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 너를 일방적으로 보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너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뭔가 너가 나보다 더 과분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로 너를 만나면 더 어색해진 상태로 끝나게 되진 않을까? 나는 이 부분이 가장 무섭고. 나의 일, 나의 골치 아픈, 머리 아픈 일들이 해결되고 나서 너를 만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상대방 눈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 눈에 여러분은 마치 비혼주의자처럼 전혀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고, 뭐 별로 힘들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냥 잘 사는 사람. 그래서 뭔가 내가 다가가면 여러분의 반응이 왔어? 그냥 딱 이 정도일 것 같대요. 막 두 팔 벌려 환영한다거나 나도 너를 보고 싶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왔니?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느끼는 그 약간 슬픔이나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의 정도가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다. 내가 더 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어휴, 한 장이 무슨 종이 비행기 마냥 날아갔는데 이것도 같이 보면 상대방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뭐 디테일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 눈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늘 뭔가 이렇게 여왕, 왕처럼 굉장히 여유롭고 이렇게 늘 이렇게 뭐랄까요, 되게 놀라지도 않고 늘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늘 풍요롭고 이게 굳이 금전적인 풍요로움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 자체가 자신이 만족하는 것만 있으면 사람은 풍요롭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기에 뭔가 이렇게 쪼달리는 거 없이 다 어느 정도의 능력도 갖추고 크게 고민도 없어 보이고 크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은 조금 상대방에게 온실 속 화초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엔 뭐야, 나 완전 힘들게 사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상대방 눈에 그때 기억에서 상대방 스스로가 계산을 하자면 여러분은 약간 온실 속 화초. 맨날 맨날 투쟁을 하면서 사는 나와는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을 좀 강하게 해요. 자신과 차별점을 두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나는 아닌데. 나는 늘 불안하고 싸워야 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장 크게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이 느끼기에 우리의 관계에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을 수 있지만 상대방 눈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처럼은 안 보였대요. 늘 뭔가 내가 갔던 것 같고 내가 먼저 연락했던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은 만약에 걔가 정말 내가 그때 나만큼 좋았다면 나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있는 곳으로 와줬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나도 공과 사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아무리 슬퍼도 그게 감정을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나는 3번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미친 듯이 그리워하는 거지만 3번에게 나는 그냥 호감형의 사람, 좋았던 사람, 듬직한 사람 딱 그 정도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도 되게 작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의 정황이 겹쳐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뭐 비혼주의자 이런 이미지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는 당분간 이 관계에 있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는 부분을 볼게요.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거든? 너는 아마 모를걸?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염탐을 하고 있다는 걸. 근데 나는 당분간은 너를 오래도록 지켜보기만 할 거야.
왜냐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고 너의 근황을 본다고 해도 내가 너의 일상 하나하나를 뜯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겉으로만 보여지는 부분은 그런데 겉으로 너가 누굴 만나고 있을지 뭐 누구랑 잘 되고 있을지 그건 나는 모르니까 나는 은근히 두렵단 말이야. 네가 누군가와 잘 되고 있을까 봐, 나를 완전히 잊었을까 봐 두려운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너무 바빠. 그냥 배신, 배반, 뺏기, 뺏어오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나의 상황이야. 너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너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너를 제낄 정도로 내 일상이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나는 일단 이것들부터 정리하고 나서 너에게 다가갈 계획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말 그대로 계획, 다짐? 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가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을 볼게요. 너가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상대방은 좀 그런 것도 바라지 않았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어차피 내가 3번이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해도 3번은 그렇게 생각할 리 없을 거고 약간 이런 생각으로 디테일하게 생각조차 안 해보신 모습인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든지 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편한 관계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이 관계의 선택권이라든지 칼자루 같은 것들도 전부 네가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 관계를 너무 뭐랄까 최종 단계에서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자꾸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정말 힘들 때 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너가 가장 버거울 때 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네가 정말 나의 관계 중에 내가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관계가 있었나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좀 먼저 생각나거나 많이 생각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3번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어차피 여러분 알아서 잘 생각할 거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주 날카롭고 분석적이고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좀 까칠한 여성, 까칠한 남성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에게 하지 못했었던 말은 무엇인지 볼게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에게 하지 못했었던 말. 여러분에게 하지 못했던 말은 약간 그런 나는 진짜 네가 내 인생의 햇살 같은 존재였어. 그래서 너를 진짜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했어. 너한테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고 싶었어. 그냥 그때는 나도 현실적인 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너라면 된다. 그런 생각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민이 되더라.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나의 감정만 생각하고 너한테 그냥 돌진을 하는 게 맞는지. 애초에 돌진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서 막 갈라지는 틈이 생겨서 내가 의도적으로 양자택일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기보다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이란 존재는 진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 그냥 진짜 하루하루 재미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걱정만 하면서 나 스스로를 챙겨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나타난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진짜 너무나도 컸고 그냥 여러분을 보자마자 나는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대요. 근데 자신의 일상에서 막 갈라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나를 다 거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생겼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가장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이 관계를 여러분이 이 관계를 되게 우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시점에서도 막 답도 없고, 뭐 기약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뭔가 두 사람이 다시 이어질 만한 빌미나 이어지는 그 루트도 상당히 쉽지 않은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관계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내가 하기 나름인 건가? 너무 불안하다.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하고, 여러분이 이 관계를 좀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우울감이라든지 여러분이 뭔가 고립된 느낌, 그리고 어쨌든 이 상대방이란 존재를 경험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더 외로워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도 이제 비교가 될 거고, 뭐 이래봤자 어차피 그 사람이 아니잖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의미를 잃는 것처럼, 뭔가 외로워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의 앞으로의 감정에 카드가 이야기하는 조언은 이 사람은 너에게 온다. 이거예요. 이 사람, 너는 별의별 부정적인 생각,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내가 미련을 버리자. 생각을 바꾸자. 정리하고 받아들이자.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너에게 어떻게 해서든 다가오게 돼 있어. 너네 둘의 관계 에너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도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성으로 다가오게 되면 일방적인 연인 관계, 우정 관계, 물론 뭐 그런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여러분의 완전한 이 사람은 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또한 상대방에게 귀인이 돼주는 관계이고, 말 그대로 인간관계 자체에서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너에게 다시금 다가올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이 관계는 끝났다. 내가 잊자 하실 수 있지만, 카드가 얘기하는 건 뭐 어쩌겠어. 아직 관계가 안 끝났는데. 물론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나도 이해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근데 또 당연히 여러분이 상대방만 못 빠지게 기다리면서 지내는 건 카드도 바라지 않고요. 적당히 여러분이 그냥 나의 일상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해야 될 것을 연구하시면서 지내시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두둥탁하고 등장하게 된다. 좀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연고가 생겨서 우연히 만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 하는 부분을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근황은 어떤 상태인지. 일단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자신의 근황은 일단 별로 이렇게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부러 뭐 태연한 척, 잘 지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이런 거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요즘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잘하는 건지,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낼 뿐이다. 약간 이런 식의 느낌?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쪽에서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내가 의도하고자 한 게 아니다.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의 버거운 지금 현재의 삶을 그냥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화가 났을까 봐 그런 거를 좀 해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지금 너에 대한 감정은 현재 이래 하는 부분을 볼게요. 나는 지금 너에 대한 감정이 현재 이래. 뭔가 1, 2, 3, 4번 중에서 4번 분들의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감정의 비중이 가장 큰 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상대방, 즉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지금 현재는 상대방은 머리로는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면서도 약간 비즈니스적이면서도 뭔가 이렇다 할 정의를 내리기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상대방 눈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막 되게 잘난 사람 같고 완벽한 사람 같고 늘 여유로운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준비된 것도 없고 너 앞에 서면은 괜히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또 안 가리는데 너 앞에선 좀 유독 그렇게 되더라라는 약간 자기 자신이 위축되거나 부끄러움을 갖는 그런 감정이 여러분 앞에서 좀 극대화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할까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좀 아쉬워하시거나 약간 긴장을 하시거나 그런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랑 잘 되려고 뭐 예를 들면은 데이트를 앞두고 있다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내가 그날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불안한 마음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단 둘이 있고 싶다 이것도 있는데 좀 단 둘이 있을 거 기왕이면 정말 좀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재밌는 데이트 같은 시간을 가지고 싶다 이런 욕망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이유는 일단 여러분 쪽에서 먼저 다가간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그걸 절대로 막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 여러분의 등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좀 비참해 보인다? 이런 게 좀 되게 강해졌대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상대방의 어떤 자존감에 대한 변화? 원래 상대방은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의 등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내가 좀 살을 뺄까? 내가 좀 이 사람 주변 이성들보다 못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서라기보다는 상대방 스스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엮이게 되고 나서 그냥 자기 스스로 하게 된 약간 좀 의기소침해지는, 그리고 내가 특히나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냐면 여러분이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여러분이랑 데이트는 하고 싶은데 뭔가 4번이라면 좀 분위기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 4번이라면 좀 비싼 음식점에 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 여러분 쪽에서 뭘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대방 시점에 보이는 여러분의 그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걱정 같은 것들이 좀 있다. 약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은 상대방이 자꾸 여러분을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여러분은 뭐 한 게 아닌데 상대방 스스로가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이거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나는 당분간 이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는 부분을 볼게요. 관계에 있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은 뭔가 이 관계를 자신이 되게 멋있게 리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데 그게 자기 뜻대로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상대방의 성향은 한다면 한다. 좀 이런 약간 나름 되게 좀 파워풀한, 되게 당당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여러분 앞에서는 좀 뭔가 부끄러운가 봐요. 약간 나보다 더 매력 있는 사람을 처음 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원래라면 그냥 뭐
하면 하는 거지 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아 내가 그날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 사실 얘가 이런 데이트 장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그냥 예의상 말한 거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뭔가 상대방도 되게 예민해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 시점에서는 '이게 왜 고민할 일이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그것이 또 고민하고 머리 아플 만한 문제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는 그래 영화 보러 가자. 나 영화 아무거나 다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상대방이 '아 다 좋아하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로 봐야겠다.'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히 '아 뭔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얘기해 준 것 같은데 4 번이란 뭘 좋아할까?' 막 이런 고민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관계에 가지고 있는 계획은 내가 되는 한 굉장히 좀 빠르고 뭔가 이렇게 저돌적으로 이 관계를 리드하고 싶다. 단 너무 경솔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완벽하게 하고 싶다. 이런 다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걱정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는 마음이 딸려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가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을 볼게요. "너가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너가 이 관계를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상대방 말투로 말씀을 드리면, 너가 이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관계에 정말 그동안 좀 심심했던 어떤 그런 자작자작한 불길이 엄청나게 타오르는 그런, 정말로 어떤 아주 저돌적이면서도 서로에게 약간 맹신하고 신뢰하고 돌진하는 그런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너랑 정말 웬만하면 자주 만나서 안 되면 가끔이라도 만나서 우리만의 단둘만의 이런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싶다. 우리 둘이 정말 귀엽고 알콩달콩한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 나를 너가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너가 막 가고 싶은 데라든지 너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다 보여주고 싶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만남을 하고 싶어. 약간 이런?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대요. 너무 부담도 가지지 말고, 그렇다고 막 너무 깊게 엮이면은 또 힘들어지니까 너가 싫다면 나를 가볍게 생각해도 좋지만 일단 나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단둘이 보냈으면 좋겠다.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그냥 다 긍정적이에요. 약간 너와 나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시작? 재회라고 했을 때는 유독 그 재회 에너지가,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우리 완전 진짜 모든 것을 다 리셋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관계라고 너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아무런 조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정말 서로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나이도 나이인 만큼 정말 성숙하고 좀 어른스러운 그런 만남을 하고 싶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자기 마음에서 여러분이랑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이 관계를 쟁취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속에서 굉장히 강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재회 관계일 것 같기도 한데 재회보단 최근에 가까워진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실하게 있는데, 그 전에 상대방과 여러분이랑 충분히 가까워질 만한 그런 계기나 시간이나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은 그때 여러분이 너무 막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별로 막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흥미있게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가 같이 합세가 되어 있었던 어떤 모임이 있었다면은 그 모임 안에서도 여러분이 별로 이 모임을 재미없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대요. 그래서 그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여러분이 별로 자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별로 나를 재밌어 하거나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과감하게 다가갈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나름대로는 여러분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손을 내밀었던 적이 한 번은 있는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이 약간 리액션이 좀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나랑 별로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지 않구나. 나를 조금이라도 호감으로 생각하거나 좋아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방 혼자만의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상대방 혼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말보다는 그런 경험이 상대방만의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방은 늘 여러분을 계속 염탐하고 지켜봤던 것 같아요. 표정으로 치면 곁눈질처럼 이 사람이 뭐 하나,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은 나를 신경 쓰거나 의식하고 있는 거긴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계속 신경 썼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만약에 상대방과 요즘에 교류가 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절대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아예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나랑 4번이랑 정말 사이가 아주 좋게 정말 무슨 알콩달콩한 그런 관계가 되기는 너무 어렵겠지?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 4번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설마 4번이랑 나가 어떻게 단둘이 1대1 관계로 가까워질 수 있겠어? 라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약간 외로운 걱정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그 이상으로 많이 하셨을 거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오히려 그 정도라고 아니 그 애초에 우리가 아무 관계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여러분 시점에서 이렇게 느껴져도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혼자서 약간 어떻게 보면 북치고 장구치고 겸으로 약간 상대방 혼자만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쪽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시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상대방과의 앞으로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지금 필요한 조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이 앞으로 관계의 조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앞으로 관계의 조언. 이 관계는 사실 이미 상대방이 이 관계를 리드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는 크지만 리드하고 싶어 하는 것과 결국 이 관계에서 칼자루와 선택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엄연히 다른 건데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약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카드가 여러분에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관계는 너가 그 전에 어떤 이성들 관계, 뭐 우정일 수도 있겠죠. 어떤 관계를 볼 때 너가 의심을 하고 좀 그러한 의심 때문에 나는 별로 과몰입하고 싶지 않다. 모든 관계는 내가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이 관계만큼은 너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즉 의심을 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고 믿으면서 아주 진지하게 만나봐도 되는 관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좀 직설적으로 꽂아주듯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너 또한 이 관계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두 사람의 관계성을 정리할 때 그러니까 이 인연은 무슨 인연인가를 보면은 서로에게 약간 이런 친구, 이런 만남이 필요했던 각자의 사람들이 만나게 된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에게 그 필요했던 퍼즐 조각을 서로가 갖고 있었던 완전히 서로에게 필요했던 관계 그 자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전혀 서슴없이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망설이거나 의심하거나 이 관계도 그때 그 사람처럼 되면 어떡해? 이 생각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유독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이고 서로 귀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되게 동등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누가 더 좋아하고 이게 없어요. 굉장히 동등하고 그냥 진짜 인간관계 중에 이런 인간관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이 또 이 상대방을 다른 그전에 어떤 만남이나 내가 대었던 상처 같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의심해서 이 관계가 괜히 틀어지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 애정하는 분들께 저의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